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울증의 하강 나선 위에 있는 것은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계속 내려가고 바닥을 치면서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 내릴 방법을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생각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을까? 왜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할까? 알람이 들려도 왜 나는 일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할까? 왜 나는 약속 시간에 언제나 늦을까? 왜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나 하다 말고 중간에 포기할까? 왜 나는 희망이 없을까? 왜 나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될까? 왜 나는 의지력이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침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할까? 나는 뭐가 문제일까? 오늘은 제가 우울증 치료에 시너지를 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스스로 감정의 바닥을 치고 창성하는 것을 연습하는 셈입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 비하를 멈추세요. 끝도 없이 자기를 탓하며 비난하고 있다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대뇌의 인식적인 명령보다 무의식적인 호르몬의 반응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호르몬이 분비된 후에는 여러분의 의지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면 그런 감정이 그런 호르몬을 자극해서 더 우울감을 심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의지력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눈이 나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강한 의지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는 눈이 잘 보일 수 있어.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눈이 잘 보일 거야. 그렇게 노력해도 눈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자기 의지력이 약하다고 탓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울증에 빠진 여러분의 문제가 그와 같습니다. 우울증은 의지력이 약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신력을 탓하기 전에 시력이 그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와 같이 뇌에서 우울감을 심화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배출되고 뇌의 각 영역이 조화롭게 작동하지 못하는 시스템 자체를 손대야 합니다. 그것이 명쾌한 최원장이 하고 있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알러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세로토닌 알러지는 우울감, 무력감, 의욕부진, 불안감, 자괴감과 연관이 있습니다. 평정심과 침착함이 사라지고 충동적으로 변합니다. 도파민 알러지는 우울감, 불안감, 자괴감, 분노, 이상식욕, 이상성욕과 연관이 있습니다. 술, 담배나 마약, 도박에 쉽게 중독되게 만들고요. 아드레날린 알러지는 공격성, 분노, 불안감, 부정적 성격,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로 만들고요. 코티솔은 우울감, 만성피로, 의욕부진, 정서불안, 폭식증과 연관됩니다. 우울증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울어진 방향으로 공이 구르듯 여러분의 마음은 우울한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우울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데 자기 비하는 멈추라면서 그럼 영원히 그냥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울하게 기울어진 뇌 반응의 패턴을 평평하게 바꿔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써먹어야 합니다. 우울증의 하강나선에서 빠져나오기 오늘의 두 번째 미션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쏙 뺍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사실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남들이 볼 때 내가 우울할 만해서 우울한 게 아니고 그저 내 뇌가 우울하고 싶어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편도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불안감을 높여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우울감이 심할수록 더 부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거죠. 이럴 때는 내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과잉 흥분이 진정됩니다. 경고하려고 불안감을 줬는데 경고할 필요가 없군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누르고 대뇌가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전전두엽에서 상황을 명료하게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편도체에서 전전두엽 쪽으로 생각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우울해서 울고 싶고 그냥 누워있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걸? 우울할 만한 특별할 만한 이유는 없네? 이런 것을 뇌 성향이라고 하는 건가? 그냥 내 뇌가 오늘 울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이죠. 이것 자체가 하강나선에서 탈출하는 비결입니다.
마치 늪에서 나오겠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이 빨려드는데 온몸에 힘을 빼고 순리에 맡기면 몸이 가라앉길 멈추고 서서히 떠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우울하게 기울어진 뇌가 점차 평평하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명쾌한 체원장이 시키길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본 것으로 우울증이 다 나을까요? 그런 마음은 마치 하루 공부하고 서울대 가고 싶어, 1시간 운동하고 바디 프로필 찍을래,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뇌는 아주 효율적인 기관이라서 하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해요. 우울한 방식으로 뇌에 길이 나 있는데 무슨 새 길을 냅니까? 그냥 가던 길로 다니는 게 제일 쉬운데요. 그래서 연습해도 하루 만에 여러분의 감정이 잘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믿자 본전이죠. 돈이 안 드는 것을 가르쳐 드리니까 그냥 최 원장을 믿고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또 시도해봅니다. 감정은 뺍니다. 사실만 생각합니다. 아이가 문제를 잘 풀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답을 틀리니까 확 열받네. 맞춤 문제가 틀린 문제보다 훨씬 많은데 잘한 건 내 눈에 안 보이고 잘 못한 것만 잘 보이네. 아, 내가 오늘 상당히 부정적이구나. 오늘 우울하고 불안한데 새삼스럽게 나쁜 일은 없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은 그럴 만한 근거가 없네. 신호등이 안 걸리고 3번 연속 녹색불이었는데 그렇다고 기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빨간불이 지금 처음 걸렸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지? 신호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오늘 짜증내고 싶은 상태인가 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무엇을 알아차렸나에만 집중하십시오. 뇌에서 감정을 느끼는 것과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은 전혀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감정의 요동 없이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은 대뇌의 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가 날뛰지 않도록 상황을 제어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을 겁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계속 연습해야죠. 여러분의 뇌는 예전에 걷던 그 길이 편하다고 할 겁니다. 계속 과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노력해도 별 변화가 없어 보일 겁니다. 그게 당연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반복해서 걷다 보면 예전에 다니던 그 길에 풀이 나서 덮여 서서히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혼자서는 못한다고 하시겠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한번 부담 없이 시도해 보세요. 제가 돕고 있으니까요. 우울증이 심한 분들께는 힘내라는 말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힘내라는 말은 안 할게요. 너무 극심한 분들은 명쾌한 최 원장 채널의 셀프 감정 치료를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명쾌한 최 원장이 여러분 곁에서 항시 대기 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나요? 유튜브가 기억해야죠. 알림 설정을 눌러놔야 유튜브가 명쾌한 최 원장이 오늘도 내 옆에 대기 중이야 하고 알림을 보내주겠죠.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